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성은 나를 생하는 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임, 개라면 인성은 오행으로 금이 되겠죠. 모든 것에는 양이 있듯이 인성에도 양이 있겠습니다. 임수는 양의 글자입니다. 편인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까지 같은 글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정인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글자를 말하죠. 일간을 생하는 오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려면 육친의 이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편인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다. 정인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르다. 혹시나 이 그림만 보고 오해하실까봐 반대로도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에도 편인과 정인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정인이면 좋고 편인이면 나쁘냐? 아닙니다.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육친의 이해부터 다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를 생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생이란 말은 만들어낸다,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확장해 볼까요? 우선 비식재간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성은 금생 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금생수 하고 끝내시면 안 되겠죠. 인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토생금, 즉 관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확장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인성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관성을 거쳐서 인성으로 가는 방법과 곧바로 인성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성을 통해서 인성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관성은 법, 규칙, 조직, 명예, 남편, 자식, 윗사람 등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성을 만들어내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면 관성의 생을 받는 인성은 무엇이 될까요? 우선 내가 규칙을 잘 지키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간다던가 해서 명예를 올리면 엄마가 사랑도 해주고 뭐 소고기라도 사주실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본다면 조직에서 능력을 보이면 승진이라든지 인사권과 같은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버텨야 되니까 참을성이 길러지겠죠. 대학교를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보시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인성을 바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인성을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엄마를 생각해 보죠. 대부분의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공부 좀 해, 공부! 그러시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인성의 인은 도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공인된 것을 원할 것인데 문서가 있어야 도장을 찍겠죠. 그러니까 인성을 쓰려는 사람은 문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특허, 브랜드, 사업권, 인수권 등등을 만들거나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성을 쓴다는 것은 내가 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의존성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더 확장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성의 인간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남녀 모두 아버지는 재성이었고 인성은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직접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나를 키워주셨던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사회적으로는 나를 생해주는 사람이니까 후원자라거나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편인과 정인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편인과 정인에 대해서도 자석의 비율을 들어본다면 편인에 비해서 정인이 확 달라붙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여기 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생각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저 멀리에 있고 하나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편인이고 무엇이 정인일까요? 그렇죠. 왼쪽이 편인, 오른쪽이 정인의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사고의 확장을 해봅시다. 우선 나하고 떨어진 편인부터 보겠습니다.
생각이 나하고 떨어져 있다. 그게 뭘까요? 음, 떨어져 있으니 문외다? 생각이 없다? 뭐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죠? 떨어져 있는 편인의 생각은 나를 기준으로 한 생각이 아니라 제3자의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사고의 폭이 엄청 넓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엉뚱하다든지 4차원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매우 이상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라고 친다면 국영수 같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바로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공부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인의 공부라는 것은 종교라든지 철학, 심리, 발명, 특별한 기술, 이공기술, 공학 등과 같이 평범한 공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인성은 어머니고 어떤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편의는 남들과 같은 선상에서 사랑을 나눠야 하니까 눈치를 본다거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겠죠. 또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참을성이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어떤 것으로 바꿔내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뻗혀지는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또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떤 구체적인 선택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확장을 해 가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정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직접 사랑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성이 과도하거나 여기서는 정인만 사용한다면 의존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붙어 있으니까 공부를 해도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인문, 사회, 행정, 국문학과 같은 일반적인 학문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을 만들려고 할 텐데요.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알아본다면 아무래도 자격, 문서, 부동산, 이권, 라이센스, 결재권 등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한다. 그것처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받을 줄 아는 정인이 있는 사람이 반대로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확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인과 편인은 어쨌든 인성이니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편인과 정인 중에서 누가 더 사랑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인입니다. 아무래도 나에게 붙어 있는 인성이니까요. 그러면 정인이 있는 사람만 사랑받겠구나. 아, 진짜 개떡같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성 없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등등을 모두 받을 수 없단 말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물어보면 답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자꾸 오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냐, 여기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인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인성도 천간과 지지가 다르겠죠. 천간에 인성이 있다면 인성에 관련된 생각을 할 겁니다. 지지에 인성이 있다면 인성에 관련된 행동이라든지 환경, 인간관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선 내 사주에 관성과 인성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관성으로부터 인성을 받으려고 하겠죠. 반대로 사주에 관성이 없이 인성만 있다면 바로 인성을 사용할 겁니다. 어쨌든 정인이란 것은 조금이라도 만족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편인은 만족이 잘 안 되니까 큰 인정이라든지 자격, 문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성을 잘 만드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쪼그라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